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4의 12제곱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이면 뭐 세제곱해서 뭐 4의 12제곱 되는 이 x를 구해가는 거니까 x 값을 구해가려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다. 4의 12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의 4제곱 이런 형태로 되는 건가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a의 제곱근 중에서 그럼 이번에 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제곱해서 4의 4제곱이 되는 수. 그럼 이제 또다시 우리가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해가려면 자, 요 부분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4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질문인데 한 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 2번을 좀 질문 던질 거군요.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 하지만 뭐 침착하게 제곱근에 대한 정의 형태.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것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뭐 거듭제곱 역시 마찬가지고요. n제곱근. 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하는 풀이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제수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우, 거듭제곱근이, 와우, 좀 불편하게 되네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좀 차곡차곡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6은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지금 세제곱근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앞에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또 전체에 또 4분의 1만, 자, 4제곱근이면 4분의 1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몇 제곱 하겠다? n제곱 하겠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 있는 건가요? 안쪽부터 차분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의 3분의 4제곱 돼 있고 이곳에 2의 세제곱을 좀 곱하기 해야 되겠죠? 자, 이곳에 이제 4분의 그냥 n을 급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될 텐데, 자, 이 지수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3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그리 되면은 이것이 2의 3분의 9에다가 4를 더하기니까 13이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쓰죠.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12분의 13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겠다? 자연수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거듭제곱근 이 부분 12부분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이 부분을 없애주겠습니까? n이 없애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n은 최소 12는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약분돼서 좀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 그냥 거듭제곱근으로 좀 열심히 이렇게 잘 고쳐간 겁니다. 고쳐가서 최종적인 식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자연수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지수로 고쳐서 해결해 가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조금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로그 2의 3의 값이 주어져 있고 로그 3의 5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밑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특징이 되는데, 다행히 자, 앞쪽 식의 이제 진수 부분하고 뒤에 식의 밑 부분이 이제 같은 숫자가 좀 보이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로그 3의 2 이렇게 해주면 밑하고 진수하고 바꾸면 역수 형태가 되는 사실. 자, 그러면 로그 3의 5는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전부 이제 밑이 3인 형태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풀어야 될 부분이 로그 6에 15가 되어 있는데 밑이 이제 주어진 정보하고 좀 다르니까 밑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15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로그 3의 6, 로그 3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을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6은 2 곱하기 3이니까요.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3의 3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는 2분의 1 제곱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1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3이니까 또다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문자를 좀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a분의 1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고,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b 이런 모양이 될까요? 자, 분모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분의 문제를 보니까 b를 좀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배의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의 b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보기를 보니까 좀 풀었어야 되겠네요. 2a 플러스 2분의 ab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서 똑같은 값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a 플러스 2분의 ab 플러스 a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3번이 바로 답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 연산에 위한 좀 준비 과정인데, 자, 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밑을 좀 같게 만들어주는, 와우, 요 부분이 조금 힌트가 돼서 어쨌든 밑을 3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풀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조진식 역시 밑변한 부분을 해서 이제 밑이 3인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해서 쭉 처리해가는 거니까 요 과정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됐다면 그 다음에 또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로그 연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로그 다뤄갈 때 필요한 요소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변의 공기 온도, 어떤 물체의 온도, T분 후의 물체의 온도. 와우, 각각 분자가 T0, T1, T. 자,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 와, 뭐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입을 잘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주변 공기가 22도씨로 유리된 실험실에서 놓여 있는 처음 물체 온도가 13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 자, 주변 공기 온도군요. T0는 그럼 T 마이너스 주변 공기가 22도. 현재 대입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물체의 온도, 처음 온도를 T1, T1은 130돼 있고 주변 온도가 22도 처리가 되겠고 빼기 0.0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가 34도, 맨 마지막에 34도네요. 자, 이 부분을 또 이제 34를 또 대입해야 되는 거죠. 3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곳은 몇 분 후인가? 그럼 미지수가 뒤에 t가 여기 있군요. 이걸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0.02t는 하고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로그 이 부분을 떼는 거니까 108이 됩니까? 1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4에서 22를 빼니까 그러면 또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22를 빼니까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로그 12분의 108 처리해주면 되겠고 0.02t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 9, 18 이렇게 되는 거죠. 12 곱하기 9 해주면은 18에 9를 9에서 10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계산 결과 9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로그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3을 0.4로 계산하라는 이야기는 로그 9는 이 부분이 이제 2 로그 3에 해당하는 거니까 0.8이 계산되겠고요. 0.4, 0.8 맞죠? 0.02t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전체 다 100을 곱하기 해주면 2t는 이꼴 80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제 t 값이 4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40분 후에는 자, 온도가 자, 맨 처음에 뭐 130도인 거가 이제 34도가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이 좀 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복잡한 식 형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복잡한 형태의 문자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상황 이야기 하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문자들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값이 얼마인지를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문장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쫄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식 이곳에다가 문제를 정확하게 대입해주면 무난하게 풀이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자, 우리가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xy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양수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문자가 이렇게 지수 형태에 있는 이런 문제 형태 풀이 원리는 는 k라고 놓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로그 정의에서 4의 k, y는 로그 7의 y, 이거 y가 아니라 k요. k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그것도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밑이 이렇게 좀 다 다르다는 건데 진수 부분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K로 났기 때문에 K로 풀게 되는 거니까 역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로그 K의 4, Y분의 1은 로그 K의 7, 여분 로그 K의 A 이렇게 놓을 수 있다 해서 자 이렇게까지 바꿔가는 과정이 가장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해가는 데 있어서 정석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요. 이렇게 이제 역수 형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가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요 주어진 식을 보아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예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로그 K의 4 더하기 지금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배 로그 K의 2배가 된다는 제곱이니까 49가 되겠고 요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K의 A 4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4 곱하기 49 한 결과가 A의 4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A 제곱은 이게 이제 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인 2, 7,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A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루트 14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뒤쪽은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원리를 할 건 없고요. 자, 이 문제 핵심적인 요소 부분 나와 있을 때, 자, 는케라고 해서, 자, 이제 로그의 정 형태에다 식을 세우고, 문제의 관계식은 이제 역수를 통해서 밑이 다 다르고 진수가 똑같은 거니까 역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절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에 적합한 원리를 적용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가 있다. 이때 다음 식으로 계산해달라. 자, 역시 또 5번하고 비슷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지수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A, B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어진 나중에 풀이를 보니까 전부 B하고의 관계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B 값을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A로 갖추게 되면 5제곱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5제곱 더하기 C 12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C 값을 또 B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B, C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12분의 5제곱 이런 형태의 관계를 좀 이해하고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로그 A의 자 B의 이제 3분의 1제곱 더하기 로그 B의 C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B라는 부분을 A로 바꿔갈 수 있었죠? 그럼 이제 A의 5분의 3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고 로그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C라는 부분은 좀 B의 12분의 5제곱인데 3분의 1제곱 이렇게 또 처리해서 12분의 5 지금 대입해서 지금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깜짝이요. 세제곱을 이렇게 처리하면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약분해서 5분의 1제곱 되는 것이 5분의 1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로그 A의 A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분하니까 4가 되겠고, 그러면 4분의 5 지수 있는 부분 바깥으로 나가고, 로그 B에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 부분이 밑하고 진수 같아서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5분의 1 더하기 4분의 5 이런 결과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통분하면은 20이 되겠고요. 여긴 4고 여기는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럼 분자가 29가 되나요? 그러면 20분의 29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이 주어진 모양 형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문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문자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야 되는 거니까 자 한 문자로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가급적이면 밑을 바꾸는 것보다 진수 부분에 있는 이렇게 좀 대입해 줄 수 있는 모양, 진수 부분에 대입해 줄 수 있는 모양 그런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 그냥 연산하는 그런 연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의 x제곱 이렇게 된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2의 x 빼기 1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평행이동한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정의역 부분은 여기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틀린 내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원래 그래프는 0보다 큰데 이만큼 평이동하니까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요건 이제 y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점근선이 y는 0이었으니까 평이동해서 점근선이 y는 2, 오,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은 x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야 되는 모양 이렇게 되는 건데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자, 요런 것은 이제 밑이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역함수를 구해달라. 그럼 주어진 함수를 또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y는 했을 때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자, 이제 문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2는 평이동해서 쓰고 2에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1은 로그 2에 x-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벌써 이제 부호가 좀 잘못됐다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y값은 로그 2의 x-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야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요 내용 역시 바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뭐 평행 이동을 좀 살짝 처리한 그런 항목을 묻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기초 이론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안 좋은 일이죠. 20년 후에는 현재 농도의 3배가 된다고 할 때 매년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A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A 이렇게 일정한 비율 R만큼 늘어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합되는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비율 늘어간다면 바뀐 걸 중심으로 R 다시 R배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둘을 또 합하는 거니까 1 플러스 R의 이제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진행하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합시다. 20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20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3배가 된다. 그럼 맨 처음 기준에 3배. 됐습니까? 요거 이제 갖다 처리니까 A는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수직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정한 비율로 20년 동안 들어가는데 3배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풀 때 이제 양변 로그를 이렇게 주면 로그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로그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로그 3을 0.5로 계산해 달라. 좀 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로그 그러면 1 플러스 R은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로그 0.5를 2분의 1로 처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이니까 40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40분의 1이다. 40분의 1은 그냥 10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4분의 1이 0.25 이렇게 들어가니까 0. 그 다음에 또 뭐 10분의 1을 또 다시 곱하면 되니까 0.02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값이 0.025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니까 1 플러스 R이 문제에 주어진 값을 비교하면 1.0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이 이제 100분의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100분의 6의 비율이었다 이야기는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고치게 되면 6%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과정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스스로 좀 식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요 계통은 출제자들이 이제 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가 이제 일정한 비율로 n번 늘어났을 때의 값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좀 써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록을 취해서 하는 연산 과정이니까 연산은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연습 많이 가능한 거니까 식을 세워가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부등식,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그 3의 x 이런 부분 보이니까 이런 거를 뭐 t로 치환할까요? 그럼 식을 좀 먼저 정리부터 할까요? 로그 3의 x 이런 부분 제곱되어 있고 2배에 여기 이제 로그 3의 x 되어 있고
나누기 Q는 빼기 이렇게 처리돼서 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이 2인가요? 여기 이제 x가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밑이 좀 다르네요. 자, 어쨌든 로그 3의 x를가 이제 공통 부분을 보니까 이제 t로 바꾸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좀 로그 3의 x를 우리가 t로 했는데 로그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치역에 해당하는 y 값은 실수 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는 결국 모든 실수 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와우. 그러면 또 이걸 이제 우리는 2차 함수로 판단해 줘야 되겠죠.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렇게 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별식의 해결이 되겠죠. 자, 짝수 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이제 4배의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항상 0보다 작다. 같다도 됩니까? 그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로그 2의 k 이 부분이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k의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2의 세제곱 8 처리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진수 부분이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은 9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에 해당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게 되면 2부터 9까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 부등식 중에서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죠. 주어진 식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좀 식을 살펴가야 되는 건데, 와, 요건 이제 밑이 2인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치환해서 식을 봤을 때 모든 실수 t가 된다는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런 그래프를 떠올려서 이제 판별식을 살펴가는 과정까지.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풀어가는지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풀이할 때는 또 맨 마지막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을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부등식 풀 때 특히 이제 로그 부등식은 범위 구하는 데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y는 2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점 B에 대하여 OA와 AB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이꼴 A의 X승하고 Y는 2가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A의 X승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을 구하게 되면 로그 A의 2 이런 형태가 얻어지면 되는 거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점의 좌표는 로그 A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Y좌표는 2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B점 좌표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우선 AB 기울기부터 좀 구해볼까요? 기울기 X의 변화를 열심히 좀 따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A의 2에서 빼기 더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빼기 0 해주는 거니까 기울기 구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OA의 기울기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이니까 A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게 로그 A의 2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 0 빼기 0 그러니까 원점 처리되면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기울기 이 부분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수직이 된다고 했거든요. 수직.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기울기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풀어가야 되겠죠? 그럼 두 식을 열심히 곱하기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그 2의 A 이 부분이 이제 좀 곱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걸 잠시 A라고 좀 이렇게 바꿔서 쓸까요? 그럼 이제 A분의 2하고 A 플러스 5분의 2를 또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기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곱하기에서 오른쪽 가서 또 다시 이항을 시키면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로그 이제 원상복 깨주면 되겠죠? 로그 A의 2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거나 로그 A의 2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1이 이제 2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a 4제곱분의 1이 2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a 값은 그럼 뭐 2분의 1 하나가 나오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a는 와 2분의 1에 4제곱이었으니까 4분의 1제곱 해야 되는데 야 4제곱근 4분의 1제곱 이렇게 일단 쓸까요? 자, 그래서 이제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 또 와 열심히 또 곱하기라고 했네요. 그럼 2분의 1에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또 이 지수를 고쳐야 되게 되면 역수가 될 거고 2에 마이너스 붙이고 4분의 5제곱 이렇게 돼서 최종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1번이 답이 됐고요. 기본적인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같다라고 해서 x 값을 구해가서 이제 a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고 b는 문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들을 각각 구해가는 건데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식을 세워가서 이제 식을 좀 곱하기 할 때 중간에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좀 대체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시 이제 뭐 원성복귀해서 이제 값들을 곱해가는 거는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제시하는 바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좌표 구하기, 기울기 구하기.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일부만 우리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서 합을 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이 5분의 1인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평행이동이 되어 있지만 그럼 이제 정역 부분을 주어지게 되면 정역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자 오히려 이제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은 값가 되겠고 작은 값 대입할 때 결과가 커지겠다 이런 부분을 알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3, 5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5분의 1에다가 문제에다가 3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6-1로 해서 이제 1 처리가 되겠고 3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 3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로그 5분의 1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10-5니까 5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로 풀이되게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 때 뭐 둘을 또 다시 더하게 해주면 결과 5를 답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자 로그 최대 최소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가벼운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fx가 2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1이다.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기부터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이런 거죠. a 뭐 코사인입니까? 코사인 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모양 형태가 되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요 c 형태가 좀 없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 값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주는 거니까 진폭하고 관련 있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데 이건 이제 실수배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폭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학습이 진행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B 값은 이제 주기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요 C는 X 평행이동 그 다음에 요 D 값은 Y 평행이동 Y쪽으로 평행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A 절대값 플러스 D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겠고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를 질문하면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해달라 그러면 원래 주기를 어떻게 되죠? X 앞의 계수인 B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x로는 얼마만큼 평이동 됐습니까? 해주면 여기 이제 부분을 이제 0 만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풀이의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기억해가면서 문제풀이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던졌나요? 주기요.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이인데 x 앞의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기가 4파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최소값을 물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소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최대는 뭐 2 더하기 1이니까 3이니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그래프 x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것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대입한 식을 좀 한번 좀 써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인데 f 파이 플러스 x 빼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써보겠습니다. 2배의 코사인에다가 2분의 x 자리에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결과에다가 또 빼기 1 이런 식 해서 새로운 식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긴 좀 소거가 되고요. 2배의 코사인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그러면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 있고 그 다음에 90이 한 번에 있으니까 사인 2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인 x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사인 x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뭐 코사인은 y축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탄젠트는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문제가 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당장 보게 되면 이제 코사인이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 잘못된 내용이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각변환 형태에 있어서 주어진 식이 f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12번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주어진 그래프 좀 성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가장 많이 하는 내용들 이런 항목들이 좀 제가 좀 이론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 이론 정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x에 대해서 탄젠트 x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습니다. 이때 자 탄젠트 이 그래프와 이거 뭐죠? 3분의 루트 3. 아 이거 y gx라고 써가지고 순간 당했습니다. 3분의 루트 3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 그럼 뭐 그냥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탄젠트 x 값이 3분의 루트 3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근데 이게 좀 축이 막 이렇게 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평행을 그어야 되지. 자, 이렇게 원점 돼 있을 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3분의 루트 3 그거 가지고 만나는 이 각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이제 찾아갈 때 탄젠트 부분일 때 일부러 막 2파이까지 이렇게 그리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한 주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때 이제 각만 잘 찾아가면 되겠죠? x값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끝이 아니고요. 탄젠트는 이제 주기가 있다는 사실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이제 답이 6분의 파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값을 이제 두 개를 구하게 되면 주어진 제한 변에 관한 이제 두 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두 개의 각을 좀 이제 더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게 되면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구해달라. 자, 3, 4분면이니까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니까 그대로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그럼 얼마다? 루트 3이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자, 최종 결과는 루트 3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삼각방정식 탄젠트와 관련된 걸 어떻게 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탄젠트, 삼각방정식이로구나. 탄젠트 그래프는 여러 개 쭉 그릴 필요 없이 하나만 잘 그려서 각도를 찾고 주기를 이용해서 다음 각도를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키는 대로 이제 풀이 진행한 거니까 이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각방정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젠트 풀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각도들 쭉 줘주고 삼각비들을 뭐 열심히 좀 잘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에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계산 끝 됐습니다. 코사인 6분의 13파이 돼 있는데 와우 6분의 12파이가 2파이잖아요. 그럼 한 바퀴가 빅 돌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없애주면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곱하기 이제 2분의 루트 3 해서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 사인 3분의 5파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는 없더라도 여기 이제 4, 4분면이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자 플러스로 미리 좀 바꿔놓을까요?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3분의 파이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돼 있고 여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 와 그럼 이제 야 이건 42 와, 그러면 이것도 역시 4파이에서 뭐 3분의 파이를 좀 빼면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그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4, 4분면이니까 부호는 그대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더하기 4분의 루트 3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결과는 이건 뭔가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뭐 삼각비 값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거 이렇게 뭐 각 변환에 의해서 풀이를 뭐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쭉 이렇게 살펴봤듯이 좀 꼼꼼 뭐 이렇게 뭐 많이 어려운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잔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하겠습니다.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축은 평이동 안 하고 x로만 좀 평이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a, b, c 구해달라.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보아서 a 값이 3이라는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코사인은 주기가 주기 항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주기가 2파인데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눠준 게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6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그래프가 완벽하게 하나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6분의 6, 즉 파이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b 값은 또 자연스럽게 2해서 계산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식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값이 3이었으니까 3 코사인 2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특별한 값 2분의 3 이런 부분들이 x 값이 0일 때 나온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3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코사인 c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각도 C를 좀 찾아달라. 그러면 C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A, B, C 값을 다 구했는데 이걸 좀 뭐라고 했습니까? 곱하기 하라. 그러면 3하고 뭐 3분의 1 이 부분 이제 약분 되는 거니까 정답은 2파이라고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그래프에 대한 거, 즉 정보 아까 문제풀이해서 좀 한번 좀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또 이 문제도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당황하지만 않으면 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문제가 이제 반드시 좀 출제가 되는 그런 대표 유형이니까 학습은 좀 차분하게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음은 사인 1도, 2도, 3도, 와 360도까지 쭉 가네요. 자, 이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모두 다 더하겠다고요. 자, 증명 과정이니까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359도라는 것은 360도 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4, 4분면 형태를 판단을 하니까 자, 각변환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각변환 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1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179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닭을 쫙 가야 되는데 1도부터 180도까지는 그대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 봤을 때 181도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 처리가 되죠. 그럼 이제 똑같고 그 다음 이제 쭉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제는 그럼 맨 마지막에 몇 도가 남았죠? 360도가 남은 거죠. 그럼 이쪽에 나 부분은 이제 사인 360도 남은 부분은 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60도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인 180도 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문제들 좀 식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도 하고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좀 소거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역시 가하고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고 최곡 이제 소거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남는 건데 사인 180도고 사인 360도 이렇게 두 개가 남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인 180도, 360도 이런 부분 다 사인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되죠? 0 되는 거죠? 가의 마이너스 사인 179도 나의 사인 360도 계산 결과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이제 증명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니까 자,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거에 맞는 답을 좀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 항목에서 이제 이렇게 뭐 각변하는 하는 형태만 좀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 잘 살펴보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 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간단한 계산이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사실은 그게 아주 많이 어려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좀 박스 안에 긴 식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가는지 차분하게 대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길이 주어져 있고 넓이가 주어져 있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 세타라고 또 되어 있군요. L하고 세타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L 혹은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지름 길이 가르쳐줬고 넓이가 제공되어 있다면 무엇을 좀 쓰느냐 뭐 이런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물어봐야 되니까 뭐 첫 번째 순식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 파이는 2분의 1 반지름 길이 2 돼 있고 L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죠.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약분해서 그럼 L 이퀄 파이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구한 다음에 중심값도 구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식을 또 쓰면 되죠. 호의 길이 파이 돼 있고 반지름 2라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세타 이렇게 구해 거니까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을 때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파이하고 2분의 파이를 더하게 해달라. 이렇다면 2분의 3파이 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이를 질문 던진다. 그러면 L 이퀄 R 세타, S는 2분의 1 RL 혹은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이 관계식 잘 기억하고 있으면 질문 던지는 거에다가 이제 대입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각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 4, 4분면, 4분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자, 부호를 이제 안다면 굳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4, 4분면에다 그리지 말고 그러면 코사인 값이니까 세타 잡아서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24 4, 6, 24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4,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되겠고 사인 값은 그림에서 그러면 5분의 루트 2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 4, 4분면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고 1분의 2루트 6 그러면 2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곱하게 되라.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플러스를 해서 이제 부호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5분의 2루트 6에다가 그 다음에 2루트 6을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5분의 이건 뭐 2루트 6 해주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4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4, 4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을 뭐 4, 4분 모양 4, 4분면 잡아서 뭐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려가지 마시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우 좀 힘든 형태가 좀 표현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좌표 잡아서 이제 풀이를 하려면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이렇게 되면 각도 잡아서 각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또 코사인 값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림 그리려면 쉽지 않은 거니까 자 4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4분면 형태에다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는 이 부분이 좀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2의 마이너스 x선 그래프,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그 3의 x 이런 그래프가 각각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겉만 먹지 않으면 좀 쉽게 잘 풀 수 있는데, 자, 이제 100개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약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니까 난이도를 조금 이제 갖춰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호,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살짝 출제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그래프를 좀 약간 정밀하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 1, 2, 자, 이렇게 좀 주어진 부분을 약간 좀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로그 3의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려면, 자, 일단 좌표를 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점선을 해서 좀 표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자, 2분의 1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2분의 1도 좀 점선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로그 3의 x 그래프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면 2를 대입해주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점이 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면 원점을 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 대입하면 로그 3의 2니까 좀 위로 가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2분의 1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1 되려면 빼기를 해주고 루트 해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 됐습니까? 로그 3의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좌표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요, 여기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로그 3의 x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을 지나겠고 2를 대입해주면 요건 좀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또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가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럼 그리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 지나야 되겠고, 2 대입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네요. 4분의 1까지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대략 좀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점이 이제 여기 좌표가 이제 x1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만나는 좌표가 x2가 된다. 이런 항목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억에서 x1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2분의 1 때는 요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1 요 정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주면 x1이 더 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고요. 다음 x2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1하고 루트 3 사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 디귿이 좀 어렵군요. 디귿이 이게 또 좀 뭐죠? 오호. 이게 상당히 까탈스러운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서 결과를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그래프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여기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좌표를 또 올라가서 요 값은 어떻게 되는지,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값과 지수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요 그래프에서 x에다 요걸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 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돼서 이건 이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3x승 이런 값이 되겠고, 여기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x승 그래프에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니까 끝났습니다. 됐죠? 이것도 y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의 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를 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니까 공통 부분이 되겠고,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니까 2의 마이너스 루트 3 x승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눈치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진 값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그럼 뭐냐면 y1 마이너스 y2라는 것은 요때 x1하고 x2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요게 생기는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 값하고 그거보다도 더 작은 값이었죠. 작은 값의 차이가 자 2의 마이너스 루트 x승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당연히 y1이 더 큰 거니까 0보다 큰 걸 알겠고, 이것보다 작다 해서 디귿이 맞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 디귿 부분 판단해가는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기억 니은을 풀어가면서 거기 나온 수치들을 보고 이제 제가 좀 약간 눈치를 챈 거거든요. 눈치채서 그런 것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이런 것들. 이제 루트 3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주어진 식에 이제 이런 곳에다가 루트 3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런 걸 좀 눈치챘으니까, 자, 루트 3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 이런 것 좀 이용한 거고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이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결합된 이런 문제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데, 지금 보기에서부터 OX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문제 만나면 이게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계통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을 그려갈 때는 지금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상당히 그래프를 좀 이렇게 쭉까지 해서 상당히 좀 확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죠? 1, 이렇게 뭐 큼지막하게 이제 여기 이제 1,1이야, 2,1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확대해서 이제 좀 약간 좀 정밀하게 나름 그리려고 애를 쓴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특정한 좌표들 2분의 1, 2분의 1은 이제 왜 필요했냐면 이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1일 때 지나는 점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인 선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1일 때 선 있고 그다음 이제 2일 때 이렇게 좀 만나는 이런 점들을 좀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밀하게 그린 대략적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나는 좌표 x1, x2 이런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좀 대략 판단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범위를 구해 가십시오. 그러는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코사인 이 삼각비 형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 이론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뭐 실근을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 해야 되겠고 여기 4가 돼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2 코사인 제곱하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6에다가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2는 약분해서 좀 지워지면서요. 코사인하고 사인인데 코사인은 제곱이고 사인이니까 사인 계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3 사인 세타가 점 처리가 되겠고 자, 전개해 가면서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해서 부등호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2에 그러면은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붙이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사인 값은 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 부분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삼각 부등식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이렇게 그어서 이거보다 작은 각도들을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단위원을 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 사인은 기본 정의할 때 이제 y-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각도,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하는 각도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각을 표현해 가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각도가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좀 표현을 해 가야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한 거니까. 자,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인 각도 6분의 파이 해서 작거나 같다 해주고 또는 세타 이쪽 각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5 파이가 되는 건가요? 크거나 같다. 대신 또 쭉 와서 더 통과하면 안 되니까 2 파이보다 작다. 이런 형태를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삼각 부등식. 자, 이제 뭐 일단은 2차 방정식 형태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뭐 실근 가질 조건이니까 무리 없죠.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삼각 부등식이 된다. 처음부터 삼각 부등식은 아닌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요. 풀이할 때 또 마이너스 이런 부분 필요 없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풀면 된다는 사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풀 수가 있고 단위원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건데 단위원 부분에서 표시하는 부분 그래프에서 구하는 값도 좀 살짝 메모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되겠죠? 자, 20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번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또 했던 좀 까탈스러웠던 19번 이런 부분들 학습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